최대한 손이 덜 가면서 쉽게 살림하는 게 중요해지더라고요. 우리 집은 스타일리시하지 않아. 이런 요소 때문에 거창한 인테리어를 생각하신다면 것만으로도 새로운 스타일링이 될 수 있다. 제가 여름이 되면서 구비한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리수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코지입니다. 15개월 아기와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저희 집의 욕실입니다. 사실 이 욕실도 딱 필요한 것만 꺼내놓는 편이에요. 이런 세면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종류 많이 꺼내놓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친한 동생이 언니 우리 집 화장실이야 이러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종류가 진짜 여기가 쫙 다 화장품인 거예요. 화장품, 뭐 세면도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걸 다 써? 이랬더니 다 쓴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딱 샴푸는 2종류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피 관리용, 이건 모발 관리용 해서 이렇게 좀 섞어서 쓰는 편이고 워시 이렇게 있고 딱 필요한 거 한 개씩만. 이것도 폼클렌징, 치약, 칫솔, 핸드워시 이거는 핸드 트리트먼트 같은 건데 진짜 딱 필요한 거 한 개씩만 놓고 사는 편이고 이쪽을 보면은 새 상품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새 상품 아니고 그냥 제가 쓰는 상품들. 그리고 이쪽은 남편 쪽이에요. 남편이 보통은 욕실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남편 거, 남편 거, 남편 거. 이거는 청소용품. 그냥 이거는 딱 형태가 분명하고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세워놔도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만 형태가 다 다르고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른 것들. 그런 거는 그냥 나열해 놓으면은 정리된 기분이 조금 안 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상자를 사용해서 걔네를 묶음으로 모아놓으면 확 정리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럴 때 상자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욕실 청소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화장실에 청소용품을 안 놓는 편이거든요. 뭐 세제나 이런 것들. 왜냐면은 그런 게 또 제가 바닥 청소할 때 다 들쳐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뭔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단정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런 것들은 다 베란다 쪽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저는 되게 자주 이것만 놓고 있거든요. 이 옆에 틈새를 사용해서 이 수세미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베이킹소다 수세미인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 물 묻혀서 이런 데를 다 닦아요. 그러면은 진짜 마음 먹고 청소해야 되는 날 있잖아요. 뭐 완전 벽까지 청소 쫙 해가지고 물 다 긁어내고 이런 청소 자주 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얘는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옆에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 샤워를 다 하고 나면 사용했던 수건으로 거울 한번 닦아주는 거 하고, 이런 스퀴지 같은 걸로 내가 사용했던 곳 이렇게 쫙쫙쫙쫙 물기 다 제거해주는 거. 그럼 물때가 진짜 잘 안 끼거든요. 그래서 청소해야 하는 주기가 빨리빨리 오지 않는다. 평소에 조금씩 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나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슬리퍼 같은 경우도 저는 맨발로 사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물기가 너무 많거나 이럴 때는 슬리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슬리퍼도 공중부양 시켜놨고, 이런 변기 솔 같은 것도 솔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 클리너 이거 꽂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손 닿는데. 그래서 청소용품은 변기 클리너랑 베이킹소다 수세미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머리카락 정리 같은 거? 머리 엄청 많이 빠지는데 머리카락은 절대 쌓아두지 않아요. 샤워하고 나오면서 머리카락 다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지키고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네. 코너에 많이 쓰시는데 물때 안 생겨요? 생각보다 잘 안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물건들을 되게 많이 올려놓으면은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왜냐면 한 번씩 청소할 때마다 그거 다 이렇게 드러내고 써야 되니까 물때가 그렇게 많이 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는 요 밑에는 제가 확인을 못하다가 여기에 핑크색 줄이 한 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도 이제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때 느껴서 한 번씩 여기도 저 베이킹소다 수세미로 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롱폼 같은 경우는 대용량 사잖아요. 그거 어떻게 분리하세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집들이 하고 이럴 때 그런 걸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대용량 막 세제, 대용량 휴지, 대용량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으니까 그때는 소분통 같은 거를 사서 소분을 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매번 소분하는 것도 되게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물로 받았던 모든 물건이 소진되고 나서는 절대 대용량 1+1 이걸 좀 잘
안 사는 편이긴 해요. 그냥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갖다 놓고 쓰고 처분하고 또 새로운 거 구입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1+1으로 사면 더 싸니까 쟁여두자. 이거를 예전에는 좀 많이 했다면 지금은 쟁이자 이거 안 해요.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사자. 사실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면은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다시 사야 될 때 돼서 세일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 뭔가 해두는 거는 지금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샀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지금 살균기가 되는 걸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고, 이거는 진짜 이런 튜브 형태는 이렇게 여기에 많이 해두면 여기 물 되게 많이 끼고 하는데 청소하기가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런 끼우는 거 클립을 사용해서 붙여놓는데 너무 만족해서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얘네는 새 제품으로 구입을 할 생각이고, 근데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게 붙이는 거다 보니까 한번 떼면 이제 얘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 되잖아요.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리고 남편은 비누를 좀 잘 사용하는 편이어서 이 비누 받침대 하나 걸어놓고, 이런 공중부양템이 되게 욕실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 중에 효자템인 것 같아요. 다이소는 잘 모르겠고 쿠팡에 무조건 팔고요. 자주에도 있었던 것 같고 모던하우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집 옷장이고 남편 옷과 제 옷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픈형 행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한눈에 내 옷이 어떠한 옷들이 있는지 너무 파악이 잘 되고, 또 수량은 얼만큼 있는지 그게 되게 잘 파악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데 이 옷이 내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없었던 것 같아 사오자 했는데 막상 집에 와보면 똑같은 옷 막 2-3개씩 있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진짜 없고, 옷을 걸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옷의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붙박이 장보다 그냥 이 시스템 행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붙박이 장은 아무래도 좀 비싸기도 하고 공간 차지도 많이 하고 문을 매번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시스템 행거는 그런 면이 없다. 대신에 수납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의 도구들은 필요로 하고, 또 옷에 쌓이는 먼지나 이런 의류 관리하는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정리를 할 때 이쪽은 이제 남편 거고요, 이쪽은 제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 분류를 해놓으면 네 옷, 내 옷 이런 게 섞일 일이 없으니까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좋은데, 저희는 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누구의 옷인지 분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바지를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청바지류 같은 거, 이런 거는 남편 청바지인지 제 청바지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거에는 이렇게 타이랩 같은 거를 걸어놓고, 이거는 내 거 대신 요런 거는 남편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옷인데 어떤 게 남편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내 거, 이건 남편 거,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분류를 해놨고, 이쪽은 긴 슬랙스. 사실 이런 슬랙스류도 예전에 이런 바지걸이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날 바지 딱 여기 접히는 부분에 선이 딱 가 있는 거를 남편이 그걸 입고 나간 거예요. 근데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순간 너무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름이 잘 가는 바지, 슬랙스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걸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걸어놓은 옷들은 거의 다 진이나 면, 니트류 이런 것들은 잘 주름이 안 가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코트예요. 겨울에는 오픈을 해놓고 계절이 지나면 드라이클리닝 다 해서 다시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옷에 먼지 쌓이는 일이 없어서 좋고, 남편 정장인데 정장을 자주 입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옷 커버를 사용해서 보관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이게 불투명한 커버다 보니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정장의 종류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열었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다시 덮어놓고, 이런 일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 사이드 지퍼형 커버가 전 되게 좋은 게, 보통 지퍼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옷을 꺼내서 지퍼 내리고 옷을 막 꺼내야 되는데, 얘는 사이드 지퍼여서 이렇게 해갖고 바로 이렇게 옷을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드 지퍼 옷 커버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리스 같은 옷인데, 사실 남편이 직업 특성상 이런 옷을 한여름에도 입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커버를 씌워놓지 않았고, 저는 옷을 관리할 때 대부분의 옷을 다 걸어두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계절에 모든 옷, 웬만한 옷은 다 걸자. 왜냐면은 이게 하나하나 접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이고 에너지도 많이 들이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그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최대한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고 최대한 손이 덜 가면서 쉽게 살림하는 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옷걸이를 한번 싹 바꿨었어요. 저희 집에 한정된 공간은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걸려면 부피가 큰 옷걸이 같은 거는 좀 안 좋고 이렇게 얇으면서 옷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논슬립 제품을 이용하니까 모든 옷을 다 걸어도 옷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옷의 형태 유지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니트류 걸어놓으면은 어깨에 다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지금 이 니트 원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2년째 지금 걸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진짜 늘어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논슬립으로 이 어깨 부분과 목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니까 미끄러지면서 처지고 늘어나는 게 덜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깨 같은데 늘어난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옷걸이를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접어서 보관하는 건 뭐가 있냐? 속옷, 실내복, 운동복 이거 외에는 진짜 다 걸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쪽은 이제 남편 속옷, 제 속옷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남편 실내복, 운동복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는 것도 이쪽은 바지고 이쪽은 상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옷인지 한눈에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나를 중간에서 이렇게 뺀다고 해도 다른 것들이 틀어지거나 섞이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유지 관리가 쉽다. 이제 이쪽이 양말 보관함이에요. 이런 식으로 양말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칸막이 상자에다가 제가 양말을 보관했었는데 이게 성인용이 아니더라고요. 광고만 보고 혹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양말도 예쁘고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거 끼워놓고 입는 게 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높이는 낮지만 너비가 넓어서 그냥 양말을 그냥 하니까 두꺼운 양말도 들어가고 얇은 양말도 들어가고 더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훨씬 실용적이구나를 그때 느껴서 그 칸막이 상자는 버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애기 양말 보관함으로 쓰고 있고 이제 저희 성인용은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패딩이에요. 이게 압축 파우치예요.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보시면 안에 패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딩도 계절이 지나면은 클리닝 다 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안쪽에 넣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압축 파우치 같은 경우는 숨이 죽거나 하지 않아요. 이 계절이 다시 됐을 때 뭐 에어드레서를 한번 돌리거나 아니면 건조기에 패딩 관리 모드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돌리면 진짜 솜이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되는데 완전 백큐으로 공기 쫙 빼가지고 완전 납작해지는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로 쿠션 같은 거를 보관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쿠션 솜 사용하려고 꺼냈는데 복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쿠션인데 방석이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의류에는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런 파우치는 너무 좋지만 그런 제품은 의류 보관에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행용 파우치 같은 거, 이쪽에는 자주 들지 않는 가방 같은 거를 여기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그냥 더스트백에 신문지 같은 거 넣어서, 왜냐면 이거를 원래는 쫙 그냥 진열해 놨었거든요. 근데 자주 안 드니까 이것마저도 되게 불필요한 물건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먼지만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데일리빛 같은 거는 여기에다가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꺼내 쓰고 있어요. 모자 같은 거는 이쪽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주 쓰는 모자는 여기에 이렇게 걸어서 쓰고 있어요. 모자가 많은데 그 모자를 내가 매일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개씩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자주 쓰는 모자는 이쪽에 걸어놓고, 비교적 잘 안 쓰는 모자들은 안쪽에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해서 먼지도 쌓이지 않고 시야에서도 좀 가려지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거울용 이런 머플러 같은 거. 근데 진짜 관리를 평소에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상장 열기 전에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게. 맞아요. 저는 진짜로 저희 집에 무슨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모르는 물건이 있다? 그럼 걔는 불필요한 물건인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내가 몰랐고 내가 걔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비워내도 되는 물건, 이렇게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물건이라면 사용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 거는 잘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
떼어낸 거.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천장 쪽으로. 근데 요즘 이렇게 납작한 리빙박스 같은 것도 많이 팔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서 위쪽까지 공간을 쫙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여기가 이제 세탁실인데, 짜란!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보통 요즘 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근데 저희 여기 창고는 여기가 분리수거함이고 이 밑에 선반은 제가 재활용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기 생기기 전에 방 하나가 홈카페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납장을 놓고 안쪽에 책 같은 거를 다 채워 넣었었는데 홈카페 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얘가 갈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버리자니 아깝고 당근으로 하자니 내가 원하는 값은 못 받을 것 같고 해서 얘를 새로 활용을 하자 해서 여기 문을 일단 뗐어요. 왜냐면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다 떼고 이 장이 사실 한 개 더 있거든요. 그건 아기 방에서 옷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선반 하나 떼다가 여기를 세 칸으로 이제 나누고 여기에 이제 청소용품, 세탁용품 이렇게 넣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세탁 세제, 그다음에 이거는 건조기 시트랑 세탁망, 여기는 청소용품 뭐 클리너랑 이거는 청소기 흡입하는 망이고 여기도 청소에 관련된 거 소독수랑 뭐 에탄올이랑 이거는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어떤 거에 활용을 할까 지금 고민하는 중이고 요 밑에는 먹을 거? 조금 어딘가 두기 애매한 식료품 있잖아요. 꿀 같은 거. 큰 꿀. 소분하고 남은 막 소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밑에 이제 청소용품이에요. 이게 접이식 대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이소에서 샀는데 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청소할 때 여기 청소용품 일단 여기에 이렇게 담아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마음 먹고 청소하는 날 이 솔과 청소용품들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 같은 거는 쫙 말려놓고 다 건조되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해서 청소 도구는 이쪽에 넣어놓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원래 이런 스윙 타워형 빨래 바구니였거든요. 근데 바구니 용량이 크다 보니까 얘가 휘청휘청 하면서 되게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떼어놓고 싶은데 마침 여기에 이렇게 어쩜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에는 이제 컬러가 있는 옷은 이쪽에 놓고 여기는 하얀 옷이나 수건 같은 거 혹은 이런 패브릭류 같은 거는 이쪽 바구니에 넣고 여기에는 이제 아기 옷, 좀 빨래는 구분을 해서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름이 되면서 세탁실에 구비한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는 빨래 건조되거든요. 수건을 젖은 상태에서 바구니에 넣어버리면 진짜 꿉꿉한 냄새 엄청나게 많이 나고 이런 세균 번식이 되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원래는 이렇게 집게를 걸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니까 그렇게만 해놓으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쫙쫙 펼쳐서 해야겠다 해서 수건 건조대를 하나 샀는데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 해서 높이 조절도 할 수 있고 수건도 잘 마르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건 없을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컴팩트하게 해놓을 수가 있어서 얘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아이템이고 원래는 건조기와 세탁기 문을 이렇게 다 열어놔야 되잖아요. 다 사용을 하고 나면. 근데 이거 열어놓고 안 그래도 좁은 세탁실이 더 좁아지잖아요. 얘 할 때마다 다시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얘도 너무너무 만족을 하는 게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딱 자석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다칠 일이 없고 그렇다고 활짝 열리지도 않으니까 공간은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문은 다 오픈해 놓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두 제품은 요 근래에 구매한 것 중에 너무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입니다. 바닥은 까셨어요? 아, 네. 여기 이 카페트 그냥 셀프 시공 해가지고 재단 해갖고 그냥 깔았는데 맨발로 다니기도 너무 좋고 겨울에는 특히 발이 안 시려우니까 진짜 좋아요. 근데 대신에 먼지가 잘 낄 수 있으니 청소할 때 여기도 청소기 항상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 있고 이쪽은 흙 묻은 채소류 이런 고구마, 당근, 감자, 양파 이런 거 넣어놨는데 이렇게 덮어놓고 해가 잘 안 들면서 통풍 잘 되게끔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아이 방이에요. 아이에게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왜냐면 아기 물건이 너무 많은데 아기 침실 있죠? 아기 욕실 있죠? 거실도 다 아기. 그러니까 온 집안을 아기가 점령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엔 우리 안방에서 잠밖에 안 자니까 작은 방을 부부 침실로 하고 큰 방을 짐이 많은 아이 방으로 써서 아이 물건을 몰아주자. 이게 저희의 해결 방안이었고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기 침대 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여기 이제 저희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들. 이 카페트를 사용해서 아기 놀이존이라고 약간 구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케아 칼락스인데요. 이게 일단 수납이 정말 많이 돼요. 그리고 칼락스는 안에 인서트 같은 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서랍형도 있고요. 뭐 이렇게 선반형도 있고, 선반도 뭐 2단짜리가 있고 몇 단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중에 아이가 조금 커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겠다. 왜냐면 아기의 교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아기 가구 같이 생겨서 너무 예쁘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한 뒤에는 너무 유아스럽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칼락스로 했고요. 근데 이 칼락스가 이게 아기용품이 아니다 보니 모서리는 사실 이렇게 좀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뭐 아기가 눈 감고 콱 박고 막 약간 이런 거 아닌 이상 본인이 알아서 좀 조심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 모서리에 대한 걱정은 조금 사라진 편이고, 이쪽에도 이제 한 켠에는 이렇게 책 조금 꽂아놓고, 그러니까 어디든 책이 조금씩 분포되어 있게끔, 그래서 아기가 어디서 놀아도 책이랑 조금 친해질 수 있게끔 해놨고, 여기도 아기가 좋아하는 순으로 요즘 서서 노니까 서서 할 수 있는 것들 위로 올렸고, 여기는 조금 잘 안 쓰는 것들 그런 걸 아래쪽으로 몰아줬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블럭이나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각조각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한데 섞어 놓으면은 보기도 너무 안 좋고 아기가 찾아서 노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종류별로 그냥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상자에 넣어서 아기가 만약에 이거 갖고 놀고 싶다 하면은 이러면서 저한테 갖고 와요. 뚜껑 열어달라고. 그럼 뚜껑 열어주면 또 이거 가지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할 때도 종류별로 딱딱딱 구분해서 그냥 넣어서 이렇게 놓기만 하면 돼서 정리도 쉬워요. 사실 정리를 할 때 분류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나열이거든요. 예쁘게 디테일 잡는 거. 근데 아기 물건에는 나열과 디테일 잡는 거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 거는 분류만 그냥 잘 해놓고 때려 넣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면 그래도 깨끗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전에 다용도실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재활용했다는 선반 있잖아요. 장. 그거가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애기 옷장을 따로 사진 않았고 행거 봉을 여기에다가 달아가지고 애기 옷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겨울 외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다가 다 걸어놓은 상태고, 오히려 애기가 조금 더 크면은 저는 애기 가구를 사기보다 그냥 성인이 쓰는 그런 예쁜 가구를 하나 해서 애기 옷을 보관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재활용해서 이왕 산 거 쓸 만큼 써보자 생각으로 하고 있고, 이쪽에는 애기 뭐 담요 같은 거 넣어놓기도 했고, 여기는 애기 외출 가방 같은 거 보관하고 있고, 애기가 자주 사용하는 기저귀 같은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밤 기저귀, 낮 기저귀 이런 식으로 조금 넣어놓으면 저희가 손쉽게 기저귀 갈 때마다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고, 이제 여기 걸어놓는 거는 애기가 제일 자주 입는 실내복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굳이 개키지 말자. 집에 와서 실내복 더 어렸을 때는 더 많이 갈아입었고 지금도 하루에 두세 번은 갈아입으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서 보관을 하자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굳이 그 큰 손으로 이 작은 옷을 꼬깃꼬깃 접어갖고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고, 저희도 그냥 이렇게 해서 딱딱딱 세팅을 해놔요. 한 명이 이제 애기 씻기러 들어가면 한 명은 여기에다가 방수 매트 깔고 옷 갖다 놓고 기저귀 하나 갖다 놓고 로션 갖다 놓고 이러면 이제 교대로 이렇게 애기 돌보는 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파우더룸 원래는 제 옷 같은 걸 여기 보관을 해놨었던 건데 여기 이제 애기 옷장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어김없이 태워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 계절에 맞는 옷,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계절이 지난 옷들,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제일 밑이었어요. 왜냐면 날이 추웠으니까. 교체 작업은 조금 번거롭지만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원래 제 욕실이었지만 지금은 아기의 욕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 이거 아기 거 보통 이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 서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 이렇게 끼워요. 그래갖고 물 이렇게 하면서 머리 이렇게 씻기고 몸 이렇게 씻기고 다시 뭐 다 끝나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쪽에 이제 아기 목욕용품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건조가 잘 될 수 있게끔, 여기도 스키진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 다 끝나면은 물기 제거 쫙쫙쫙쫙쫙 해서 건조시키고, 여기는 지금 아기 욕실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내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다 꺼내서 처분 정리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집은 너무 안 예쁜데? 이런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내 집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가꿈으로써 우리 집이 예뻐 보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내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광을 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음에도 되게 애정이 가고 소중한 공간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집은 스타일리시하지 않아, 이런 요소 때문에 거창한 인테리어를 생각을 하신다면 청소를 해서 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의 새로운 스타일링이 될 수 있다. 너무 거창한 것부터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정리라는 거를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사부작 거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했던 건데 그냥 정리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집을 깔끔하게 하고 싶고 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큰 것부터 막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진짜 힘이 많이 들어요. 저도 어디 한 공간을 정리할 때 진짜 2~3시간 들여서 정리할 때도 있고, 그럼 에너지 소모, 시간 소모가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 나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갤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오늘은 이불 개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나 오늘은 샤워하고 나서 젖은 수건으로 거울 한번 닦고 나올 거야 하면 그거 한번,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공간 한 공간 작게 가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집이 어느새 정돈된 집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점점 범위를 늘려갔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쉬운 것부터 접근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 본 사람들이 네. 따라해봤으면 좋겠다는 습관이나 뭐든 한 가지. 주방 마무리하기. 자기 전에 무조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주방 마무리는 꼭 하고 자자.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진짜 상쾌한 주방을 맞이하면서 내 식습관도 건강해지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 집 공간이 계속해서 깨끗하고 단정하고 뭔가 건강한 삶까지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설거지 쌓여있고 음식물 찌든 때 막 묻어있고, 이거 정리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와 깨끗해진 주방에서 건강한 음식을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막 이런 거 넣어서 건강하게 시작하는 내 삶은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습관을 들여보시는 거를 진짜 추천드리고, 꼭 나의 상쾌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